이재명 의원이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후 이례적으로 빠른 정계 복귀인데요. 마지막까지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후보는 77.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 후보는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다라면서 당선 소감을 밝혔는데요.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선출에서 30%가 반영된 대의원 투표에선 이 의원이 72.03%를 득표했습니다. 권리당원 득표율 78.22%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16,000명의 대의원 표심에서도 이른바 어대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25%를 차지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82.26%를 득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 후보는 오는 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데 높은 득표율을 바탕으로 공천 기준을 당원 100%로 바꿔 당에 완전 장악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있죠. 네. 이제 사상 초유의 80%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거든요. 물론 종전보다는 비교적 좀 낮은 투표율이다 하지만 120만 그 권리당원 중에서 한 43만 득표를 했으니까 뭐 저같이 평소에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 득표율을 보고 끽소리도 못하게 생겼어요. 예. 그럼 불안하십니까 지금 혹시? 불안하지는 않고. 아니 왜 저희가 걱정되죠? 저를 어떻게 보시길래? 아니 저희가 걱정돼서. 아니 선배님 근데 그걸 예상하셨어요? 그렇게 득표율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랬죠. 그런데 근데 계속 78%. 초반부터 70%를 상회하는 득표를 한 걸 보니까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예. 그럼 물론 이제 호남 지역은 투표율이 낮았지만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득표율은 한 77, 8% 이렇게 쭉 그게 돼 왔거든요. 최고위원들도 순위가 거의 변동이 없이 이렇게 그렇죠. 돼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했던 입장은 당은 지금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개과천선의 대상인데 그 개과천선에 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뭐 자가당착이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세게 비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네요. 근데 덜컥 이제 당대표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해주길 바랍니다. 계속 저는 좀 비판적 입장에서 견지를 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개혁의 DNA라는 게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는 선거였거든요. 왜냐하면 3연패 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 안 졌죠. 지방선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당대표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나쁜 게 사실은 47.7%인가? 대선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 믿고 지금 저러는 건데 사실 그거는 자기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건 공적인 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에. 근데 이걸 갖다 사유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대표가 되는데 써먹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공사 마인드의 차이. 또 하나는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세대 교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대 교체가 될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대안이 없다는 절망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제도화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경고했던 게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는 건 좋은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번에 아예 제도화가 된 겁니다. 아주 그걸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동 정책을 굉장히 잘하는 그게 그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누구예요? 지금 최고위원 된 사람이 누굽니까? 1위가 정청래잖아요. 정청래.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와가지고 딱 두 사람 내쳤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이 이해찬이고 또 한 사람이 정청래.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최고위원이 딱 돼서 일성이 바로 뭐냐면 당심과 의심이 분리되어 있대.
당원들은 이제 이런 당원 80조도 폐지해야 되고 전당원 투표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위원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 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성이. 예.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예요. 당원들의 마음의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인 의심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제가 병수 주장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 의견하고 의원들 의견이 분리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의원들이 그걸 갖다 보니 내부 총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강성 지지층들 힘을 얻어가지고 이견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탄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일색화가 됐고 당이 아주 일색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전체주의 정당처럼 이제 변해버린 거고. 그래서 뻔합니다. 이제 또 계속 강성으로 갈 거예요. 뭐 탄핵 얘기하고 그다음 또 뭡니까 뭐 특검 얘기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또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거는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 핵무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핵 버튼 눌러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계속 뭐 우리는 핵 버튼 누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특히 지도부가 전혀 이론 없이 원보이스로만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당원을 강성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나 무당층 혹은 뭐 나머지 국민들은 우리 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 강성 요구 지지층들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이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옛날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들을 이번에 아예 완전히 제도화해서 세트로 갖추었다. 주객이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전도된 상황을 이번 선거로 봅니다.